고사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인데요. 우리 노후 자금도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도 챙기고 취미나 여가 생활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 없이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후 필요한 최소 노후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기준 평균 268만 원, 개인 기준 평균 165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평균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 금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이 담긴 숫자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를 기준으로 60세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은퇴 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대략 6억 4천만 원, 3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9억 6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후 자금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지출의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자의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지출인데요. 이러한 기본 지출은 줄이기가 힘듭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은 재량 지출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량 지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재량 지출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활 수준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은퇴 후 지출 패턴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기본 지출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지만 재량 지출은 재량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은퇴를 앞두고 과연 내가 목돈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네 가지를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간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 나 또는 부부가 생활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 이후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자료에 기초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실제 개인별 은퇴 설계 시에는 단순하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을 반영해서 필요 노후 생활비를 추정해야 하는데요. 적정 노후 생활비 이상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정 노후 생활비를 사망 시점까지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노후 자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생활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앞선 초기 10년을 활동적 시기라고 합니다. 활동적 시기에는 외식도 많이 하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여행도 하며 사람들과 비교적 많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 활동적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가 되는데요. 70대 중후반이 지나면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이 두 번째 10년은 예전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게 된다고 해서 이 시기를 회상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의 마지막 10년은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간병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인 것이죠. 이런 은퇴 후 생활 패턴을 잘 이해하시고 노후 자금도 이 패턴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간병비의 액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은퇴까지 총 6억 내지는 1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돈을 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은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이지 결코 10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운사이즈하여 적은 평수로 갈아타시고 연금을 활용하시어 목돈을 예치 후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2억 원의 목돈보다는 매달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지급되는 월급의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형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이런 연금들도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으며 배당주와 부동산 펀드 등으로 내 자금을 잘 분산시켜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연금화시킬 수 있는 주택연금 같은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지역건보료가 있는데요. 은퇴 후 지역건보료가 직장건보료의 2~3배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시대의 시니어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취업, 심지어 결혼에서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의 헌신은 누가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대체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의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현금화로 전환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놓았더라도 생각지 못하게 많은 지출이 생긴다면 노후 자금은 결국 바닥이 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는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는 평균 1억 원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노년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를 한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 노노 부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이 돼서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노노 부양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평균 수명이 90세에 달하면 자식이 20~30년, 길게는 40년 동안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된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경우 노노부양은 부양자인 자녀와 피부양자인 부모 사이 일반적인 세대 갈등은 물론이고 방치나 학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고령의 부모를 학대하는 노노학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노부양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를 포함한 의료비 대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자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